자, 경기 침체기의 개발자 취업 전략 전술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봐도 이게 좀 제한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서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끝나고 2008년, 2009년 끝나고 2010년 회복기 시절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게 한 2013년까지 신입 채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2008년 신입 채용 없고 2009년 신입 채용 없고 2010년, 11년, 12년, 13년 거의 한 5년 정도 신입 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5년 차에서 심하면 8년 차인데 막내예요. 개발팀의 막내야.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거 은근히 30대 후반 개발자나 40대 초반 개발자 이런 경우 꽤 많을 거예요. 2010년 전후에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식으로 컨버전을 좀 해보긴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2008년, 2009년 서프라임과 리먼 브라더스가 튀어나올 때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2007년이 서프라임인가? 아, 2007년이군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2007년, 유로존 사태가 2008년이잖아. 2008년. 그리고 유로존 사태가 2009년이잖아. 맞지? 유로존. 유로존이 2009년인가? 그렇죠. 유로존 사태가 2008년쯤 돼서 2009년이 됐군요.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요 시기가 이제 경기 침체에 속한다고 봐보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취업시킨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아예 그냥 개발자 채용이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신흥 직업이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뭐 이쪽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우리 때 왜 이걸 했냐면은 어느 정도 학력이 없어도 뛰어들 만한 전문업계 직업이었어요. 대기업을 가려면 그 당시에 한 200군데, 200군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거의 1년 반에서 2년까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뚫고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쪽에서 뛰어들어서 살아남겠다라고 했던 게 저희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터폴 대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었고, 그래서 그 기피 직업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개발자 한다고 하면 내 자식한테 절대 못 시킨다 이랬던 그랬던 시절이고 사실 2015년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땠냐면 신입을 뽑아서 교육시키지 않는 현상인데 이게 거의 한 2013년까지 이어졌어요. 주로 경력 위주의 채용이었습니다. 5년차, 8년차 막내가 진짜 많았어요. 신입 뽑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과 회사 자금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신입 뽑아서 장기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직하잖아. 키워야 한다. 이직하잖아. 이게 여전히 경제 상황과 회사 자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직장인으로서의 입장이에요. 그 책임질 게 없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팀장 이하의 입장이지 실제로는 이 당시에 신입 뽑았으면 아마 회사들 많이 망했을 거예요. 그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시기니까. 그래서 뭐 경제가 확장을 해야 하는데 확장을 안 하는 시기니까. IT 시장 자체가. 다만 지금 그 심지어 대기업 SI가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게 어느 정도 중단됐거든요. 중단되고 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가면서 안정화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마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진짜 코딩 하나도 못하는 신입이 전공만 졸업했다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코테를 보니까 자료 구조 뭐 이 정도는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코딩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오고 그랬어요. 2000년대 대학 그 약간 이런 영향도 있어요. 2000년대 대학을 다녀본 분들 중에 컴공인데 컴퓨터가 없고 종이 코딩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은 그 전래동화 가르치는 그리고 기술 가르치는 곳은 아닌 예전에도 대학 졸업해서 취업 안 되는 건 똑같았어요. 취업용이 아니니까 학문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 당사 시기에 학생을 취업해 본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바퀴벌레를 방금 잡아냈습니다. 어씨, 이거 되게 찝찝했는데 며칠 전에 발견했는데 자꾸 조그만 게 도망다녀가지고 방금 바퀴벌레를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기 침체 막바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복기에 제가 썼던 전략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라고 저는 오히려 말을 하고 싶어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느 정도 채용이 줄지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채용 공고와 일자리는 늘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신입을 위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누구다? 경력직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직들이 지금 신규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은 그간의 신규 프로젝트를 못했던 회사들이 워터폴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우리가 뭐 신규 프로젝트 할 만한 건 없으니까 클라우드로 내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기업들은 이때 전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 신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영입을 시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글로 다 옮겨가 버려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옮겨가야 어느 정도 주니어들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요.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주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만 이게 재현성은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에 관련된 거예요. 실패의 기회비용이 1% 이하인 것으로 열거하는 거. 우리가 뭐 채용 다니는 곳은 한 군데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 곳에 집어넣어 보는 거는 좀 더 여러 곳에 집어넣어 보는 실패 비용이 적잖아요. 대신에 좀 더 어느 정도 상황별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확률이 있는 곳으로 지원하라 이런 겁니다.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성공의 기대값은 성공 확률 곱하기 시도횟수. 요새 역하행리 법칙 이거 이야기하던데 최악으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 회사는 300개의 채용 공고에 도전해서 29개의 역량은 자격증, 스펙 기르기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면접까지 통과하고 그리고 합격한 회사 중 초봉이나 직업이 맞는 단 한 개의 회사 이걸 갖는다는 겁니다. 즉 사고가 일어나는 법칙을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300개를 지원해서 29개 정도 면접에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한 군데 다니니까 다니는 건 한 군데 다니니까 300개 정도 채용 공고는 자고하고 지금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그 정도로 목숨 걸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지금은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고 마치 수능 6개월 전처럼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10년 정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그 10년이란 게 젊은 시절의 1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적어도 제가 방금 전에 바퀴벌레 잡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분이 될 거예요.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한 보수적인 할인율로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건 밑에 나오는데 분자의 시도 횟수를 최대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 불필요한 생각을 지우라는 건데 안 될 것이니 지원하지 않고 혹은 한두 곳 특정 직무에만 지원하고 큰 회사만 지원하고 이런 걸 다 배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패하고 합격해놓고 제일 높은 곳 가라는 겁니다. 모두 지원하고 그중 제일 높은 곳에 이직 전직하라 그 시기에. 자, 재현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썰만 길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모두 보라고 못하겠습니다. 다만 보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뭐 엔지니어나 이쪽이랑 무관해요. 전국에 많이 나올 개발자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때 2000년 이때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전공자, 비전공자 전부 다 취업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 문은 좁아요. 그래서 전부 개발자 취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거 뭐 자바 개발자 취업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 이거 바꿔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이 예전에 이제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오해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현실은 이거였어요. 그냥 탑 티어들이 운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VC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해서 직접 일자리를 확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솔직히 2015년 이후 호황기 개발자 연봉 오른 건 이분 덕이죠. 카카오에서
코테 공채를 하고 그 다음에 CEO 100명 만들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플랫폼 국감 받고 난 다음에 뭐 문어발 기업이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자 채용 확 줄었는데 이거 자업자득이죠. 이전에 2010년대에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규제에 견제받는 이제 보수 계통의 정치권하고 대응을 했지만 지금 플랫폼 국감이나 이런 견제들은 진보 계통에서 오는데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전체도 그렇고 판교 쪽도 그렇고 IT 쪽에 진보 계통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말아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50대 50이에요. 정도 조절인데 결국 자유주의자 정책에서는 많이 벗어난 거죠. 자유주의자는 그 중간에 잡아가지고 어느 쪽이 더 지금 이득이 되나 그거 골라서 하는 건데 IT라는 게 원래 사실 어느 정도 반쯤은 해커들 성향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쯤은 블록체인 쪽에 있는 그, 그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 그리고 반쯤은 그냥 자유주의자 여기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한다. 그런 쪽 계통이 원래 태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치화되어 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정치화되어 버린 그 집단이 중간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치화되어 버린 경제 집단이 10년 이상 가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결국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축소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소리 있어요. 기술 박스에 가면 이거 좋아질 거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누가 사주는데 결국에는 증명이 된 거죠. 창업을 하고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만드는 쪽이 있어야만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저기서 이제 가장 대박이 난 거 따지면 솔직히 개발자보다는 여기에 기획자거든요. 기획자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이 정도로 대우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PM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피오니 PM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리고 실제 매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결국 개발자들도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되지 않고 경영 의사결정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평만 하면서 대안 제시하지 않고 무능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번외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1992년도에 취업하고 98년도에 PC방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셀프로 창업 작업 한 게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따지면 6년차죠. 사실 한 5년차? 6년차에 창업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연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6년차 정도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재현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는 어떻게든 계속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1명 정도는 탄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 주로 견제받았던 건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남경찰서에서 전부 판교로 넘어간 이유가 그 판교 성남경찰서는 그래도 변호사가 와서 대리인을 허용해줬거든요. 근데 강남경찰서는 무조건 사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거의 매일 뭐 고소장 들어왔다느니 뭐니 그렇게 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신고 들어왔다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인물이 유통이 된다. 그걸 왜 못 잡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모바일 메신저로 넘어갔고 이 당시에 모바일 메신저 이야기할 때도 뭐였냐면은 카카오톡 처음 만들 때 그랬어요. 이거 불법이다. 방통위에서. 아니 이거 그래서 모든 법무부와 거기 서류 증명 다 떼가지고 김범수 실장이 이거 불법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 통신사 로비가 많아가지고 이거 허가를 못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법으로 어긴 거 아니냐. 그냥 대놓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이제 그거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것도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날씨에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카카오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서버비 감당 못 해가지고 자기 재산 한 게임으로 번 재산 쓰면서 창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버텨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당시에도 똑같이 메신저에다가 여러 가지 그거 정보가 오간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도 나왔죠. 그 구태원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아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정황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거 모바일 메신저 이거
만약 어떤 수사를 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는데 전 국민이 이제 그거 반발하면서 카카오 보고 협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국민이 그럼 선거를 잘해가지고 그 법을 바꾸거나 바꾸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 텔레그램 꼬라지 나는 거 보면은 별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낙곰순이 뭐니 이런 게 많았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보수 정권 쪽에서 편을 든다고 해서 그때 구태환 형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사실은 편을 든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플랫폼 견제,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계통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놈의 포지티브 규제는 정치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권 한 곳에, 법이 아니라 정치권 한 곳에 편들어가지고 되는 꼬라지 10년 넘게 본 적이 없어요. 한 방에 가요. 캘리포니아도 한 방에 갔잖아요, 솔직히. 요즘은 텍사스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정부까지 이길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머스크급이 한국에 있으면은 딱 한국급 수준으로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진짜. 왜냐하면 그 난이도가 진짜 정부랑 싸우는 급이거든. 이 포지티브 규제를 견디고 해내야 되는데, 이걸 그럼 능력보다 태도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하면은 거의 불가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동시에 거기에 한국인 특성이 있어요. 스톡 옵션은 받고 싶지만 내가 사업 아이템을 찾는 노력은 싫고, 뭐 회사에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준비하려면 그런 노력은 싫고, 불평하는 게 더 편한 게 한국인의 특성이니까. 주로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워온 것들이 이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라. 요즘은 오히려 불평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즉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인재상도 바뀌었어요.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 수준까지 내려왔을 정도의 신입 취업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갓 취업하는 주니어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리콘밸리식으로 애자일 테크 기업의 개발자는 모두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될 뿐 아니라 이제 워터폴 대기업도 인재상이 달라졌다는 거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그리고 노후엔 좀 놀 수 있다는 게 이게 일본식 경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본에는 젊은이들의 그 살인적인 야근 문화 배경에는 일 안 하는 중년들의 널널한 문화가 있어요. 연령병을 통계하면 이거 장난 아닐걸요? 젊은이들은 살인적인 야근 문화거든요. 근데 중년들은 뭐예요? 널널하게 일하는 거예요. 뭐 일하는 아저씨들. 이게 일종의 일본식의 고분고분한 방식으로 만드는 경영 중에 하나였어요. 네가 지금 젊을 때 고생하면은 나이 들어서 놀 수 있다. 대신에 월급은 계속 나온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40대 잘리고 있거든요. 일본처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뭔가 바뀌느냐 이거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흑자 되는 그것도 자르고 있습니다. 흑자 사업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일본은 옛날부터 유명한데, 옛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잃어버린 40년 이 기간 동안 유명한데, 이제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낼 수 있고 뭐 성장할 필요 없고 추가 투자 안 하고 뭐 그런 단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흑자 사업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 40대도 잘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 희망퇴직 해고의 나이가 없게 될 거예요. 거의 20대도. 어쨌든 지금 고분고분해서 바뀌었습니다. 고분고분이 아니라 사업까지 고려하는 책임감. 그리고 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묻는 내부 문화가 아니라 도전 정신. 내부 팀끼리 견제하는 게 꽤 많거든요. 워터폴에는 특히 금융사에 이게 진짜 많아요. 개발팀과 보안팀이 견제하고 뭐 영업팀과 뭐 팀이 견제하고 여기 진짜 많아요. 심지어 컨설팅 들어가면은 저기 부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해요. 이 일을 진행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서로 안 도와줘요. 여차에서 그냥 서로 총질 안 하는 수준이지 아예 돕지도 않아요. 거기에 협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파이낸셜 모델링으로 기준을 안 잡으면 힘들 거예요. 워터폴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워터폴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 추가 더하면 글로벌 감각. 결국에 지금 남은 게
그 금융사들도 외국으로 뜨는 것처럼 외국에 직접 팔 수 있어야 돼요. 뭘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에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재상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의력, 뭐 전문성 이렇게 했는데 전문성, 창의력이 1위, 전문성이 2위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책임감이에요. 엄밀히 서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그만큼 젊은 층이 책임감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과거보다. 예상했던 것 수준 이하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사업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생각보다 하락한 건 지금은 창의성이니 그따위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도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 뜻이에요. 새로운 사업 찾아내야 된다. 예, 그럼 위에서 하는 윗세대는 뭘로 버텼냐? 그냥 영업 뛰는 걸로 버텼어요. 전문성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영업 잘 뛰면 됐거든요. 영업 뛰는 거를 버티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 내부적으로 하려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 성향 사실 회장님들도 인사팀들 다 압니다. 안 바뀌니까 문제인 거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면 여차에서 노조가 걸리고 반발이 걸리고 그대로 그거 주저앉아 버려요. 공무원들 주저앉듯이 한 2, 3년만 주저앉아 버리면은 저기도 그 원동력이 없거든. 그리고 순환보직의 문제점도 나름 압니다.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꾼 거예요. 과거의 워터폴 구조에. 그래서 하는 방식이 보통 이런 거죠. 사업은 니네가 해야지. 비즈니스 모델은 니네가 찾아야지. 내가 영업을 할지언정 사업의 아이템이나 이런 거 안 찾아. 그리고 부하가 사업을 아이템, 저 아래 직원이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뺏는 게 아니라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고작 그 매출 나와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억눌러버립니다. 그거 다 알아요, 위에서. 근데 하나하나 자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고 자유화가 안 된 게 문제예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월급을 높여줘야지. 나를 추월할 사람이 되니까 눌러버립니다. 티나지 않게. 젊을 때 싹을 밟아놔야 나를 추월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뭐 드라마는 그걸 공로를 뺏는다고 하잖아요. 안 뺏어요. 미쳤다고 뺏어요? 그 짓거리 안 해요. 눌러버립니다. 싹을 밟아버려요. 티가 안 나도록. 여기서 나가거나 아니면 밑에서 고분고분 있거나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 그 드라마에서 뭐 공로를 뺐는데 그건 드라마예요 진짜. 눌러버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고분고분. 공채 폐지라는 것도 이제 그따위 인력 안 뽑겠다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내부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사람만 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사람도 임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왜 LGU 플러스 CISO 분이 쿠팡 쪽에서 넘어오신 거고 공채 혈통이 이제 안 통해요. 오히려 나간 창업자에겐 자사에서 VC 반대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제가 저 위에 김범수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분이 계속 텔레 시절에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대고 게임이 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때는 모바일로 넘어왔잖아요. 모바일 시대다라면서 기술 변화보다 사람이 변화에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친 거 경기 침체에 내가 과거에 들었던 거나 목표했던 것보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스스로 변할 수 있는가 목적을 수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도 뭐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요즘은 이거 변화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 인수된 기술 스타트업 근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장님들 다 자사 문제 알아요. 그래서 애초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팀, 이 사업은 뭐 메타버스를 먼저 새로운 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팀에서 팀 이동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워터폴이 보통 순환보직이나 팀 이동이 잘 시키는 데잖아요. 여기 기존의 팀에서 팀 이동 안 시킵니다.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사이드로 붙여요. 안 섞어요, 사람을. 최대한 안 섞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인수하고 거기에 따로 독립시켜놓고 거기 밑에 보조팀들 붙여놓지 안 섞습니다. 팀 이동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비슷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커들도 똑같지만 대기업에서 해커들 좀 집어넣으면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회사 문화가 안 바뀝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 자체가
거기서 원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프로세스 시스템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마치 외국 세력이 중국에 들어가면 한족화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워터폴러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책임을 어떻게 분권화시켰는가 문제의 차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래서 지금은 아예 격리시켜놓고 임무용으로 따로 지휘전술처럼 나눠버립니다. 지금은 안 섞어버려요. 그리고 저 중심으로 했고 나중에 이제 외부에는 어차피 희망퇴직으로 다 나갈 테니까 나가는 거 인원은 안 채워요. 그리고 새로 채우는 인력은 뭐 저 팀 위주로 따로 붙여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어요. 한 번에 싹 바꿔서 자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덩치가 큰 거대한 이제 항공모함 같은 회장님도 급격하게 바꿀 수 없는 경우 워터폴식 문화를 이렇게 서서히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옛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해고 대량 해고하고 나면 새로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좋은 인간이 되는 좋은 리더십은 결국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언제나는 독하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독하지만 결국 결과를 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회사를 키우고 모두에게 이익을 나눠주더군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회사가 날이 갈수록 크고 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고통스러워야 성장하는 거예요. 현실은 사람이고 회사고. 하하호 즐거운 분위기에 있는 곳은 대체로 성장은 못합니다. 즐겁기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결과를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국 오래갔습니다. 욕들어도 잡플래닛 점수를 제가 안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과거랑 일하는 방법과 요구사항이 바뀌고 있다. 이제 대기업도 인재상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경제 환경이 제가 이전에 재현성이 있는 걸로 했을 때랑 살짝 다릅니다. 경기 수축기 불황 직전 했거든요. 이게 2006년, 2007년 제가 이 방법을 쓴 건 회복기 시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7년에서 2009년 서프라임에서 유로존 사태까지 경기 수축기에서 불황 직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재현성이 살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 참고용으로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능성, 확률을 높이는 방법론 중에 하나지 재현성은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는 IT 업종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IT 업종에 있었던 멘토진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긴 한데 저 시기의 IT 업종과는 너무 트렌드도 좀 다르다 보니까 재현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쯤 되면은 뭐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랬던 시기니까 이게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이 방법론이 잘 통하네 나왔을 때 패턴이 이미 나왔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이거 지났죠 시기가. 그래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신규 패턴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양으로 때려박아는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으로 때려박고 패턴이 나오면 이게 재현성이 있네 할 때쯤에는 이제 불황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건 단순한 원칙을 정해서 움직이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제발 돈을 벌면서 일해라. 무슨 꿈이든. 안나 윈토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백수로 계속 돈 벌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그의 편집장이거든요. 이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 나온 악마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리얼리스트예요. 현실적이에요. 66세인데 아직까지 패션 감각이 유지되면서 자기 관리도 지독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워커홀릭이에요. 또 유명한. 우리 이야기에 좀 더 맞을까요? 패션 업계가 솔직히 이런 패션 업계가 모두를 먹거나 모두 잃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적용될 거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쿨 졸업 후 바로 본인의 브랜드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며 대개는 망하고 만다. 그러니
좋아하는 디자이너 밑에서 시작하라. 카카오 김범수 이장도 삼성 STS에서 평생 같이 할 사람 만났다고 하잖아요. 제발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찾아라. 이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리얼리스트의 정반대가 이상주의자들이죠. 인스타그램이 단기간 널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간 유지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면 옷을 더 잘 입어라. 이 말을 예전부터 했는데 도저히 또 말이 안 먹히니까 한마디로 줄입니다. 2010년대에. 제발 돈을 벌면서 해라. 니네 브랜드 만드는 거 좋은데 제발 돈 벌면서 하라고. 백수로 있지 말고. 니들 도전하는 거 훌륭하다. 근데 백수로 하지 말고 제발 돈 벌면서 해라. 업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백수로 계속 그러냐고. 돈 벌면서 하면 될 건데.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돈 벌면서 하라고. 그게 취업이든 취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개발자를 할 거거든. 일단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런 규율을 정하는 이유는 보통 현실적인 게 달콤하지 않고 쓰라립니다. 근데 무조건 위태롭진 않아요. 여러분, 달콤한 이상주의자보다는 쓰디쓴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이게 현실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호경기야 좀 적당히 이상 추구해도 괜찮죠. ESG니 뭐니. 근데 불경기에는 그럼 뒤져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생각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이 이상주의. 그리고 이걸 택하라는 겁니다. 행동 안 하는 겁니다. 돈 안 되는 거 불필요한 생각, 돈 되는 거 필요한 생각. 이 유형들이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는 제발 공부도 돈 벌면서 하세요. 알바든 뭐든. 아니면 인턴이든 뭐든, QA든 뭐든. 두 번째, 개발자를 무조건 한다. 지금 현재 그거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개발자 채용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개발자가 안 되면 솔루션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QA든 네트워크든 가세요. 이거 내년 넘어가면 2024년 넘어가면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것도 선택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직을 하세요. 거기에 각종 부트캠프에 국비지원 별별 개발자리 계속 양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먼 일 날지 모릅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고 과거 회복기 시기를 생각하면은 대충 서프라임 여파가 2009년까지 갔는데 회복기가 2013년까지였거든요. 호경기 어느 정도 된다 할 때가 2014년, 15년. 뭐 카카오 공채를 시작할 때가 2015년이니까. 그래서 신입 개발자 뽑는 호황은 한참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애자일 기업, 테크 기업 가겠다. 워터폴은 이제 그 코딩이 메인이 개발이나 이런 게 메인이 아니니까 워터폴은 대신에 경기 침체를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워터폴이라도 가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테크 기업을 다들 이직했기 때문에 워터폴에 이 자리가 많이 남을 거예요. SI 절대 안 돼요. SI로도 가야 될 겁니다. 기회가 줄어드는 상태니까 일단 오를 수 있는 곳을 먼저 가야 돼요. 즉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레이트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최대한 높아지는 상태고 실시간으로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분모가 커지고 있다고요. 근데 뭐 분자, 채용 공고, 신입 채용 공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차하면 2, 3년차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입 채용 공고에.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지원을 해도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고 대기업만 갈 거야. 그냥 경력 먼저 쌓아서 이직하세요. 지금부터 지금은 내부 네트워크, 내부에서 공채 출신으로 위로 상무 이사까지 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직하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기술인이 뭐니 지금 현재 이상을 다 버리고 금전적으로 좀 더 퀄리티 높은 행동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돈 벌면서 하라. 이직 전직을 노려라. 내부 네트워크로 승진하는 게 아니니까 외부 네트워크 이직하고 전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장점이긴 합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호경기가 돼야 되겠지만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커버할 수 있게 돼요. 입사하고 계속 공부해서 외부 네트워크로 해서 이직 전직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 이후 배우고 신입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알았어 하고 못하면 자른다. 이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가르칠 건 없고요. 업무 프로세스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냥 인수인계니까 그건 합니다. 10년대부터 원래 흐름이 이랬는데 이거 실제로 구현 못하는 거지, 구현 못했던 거지. 대만은 곳 어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좀 더 이게 더 가속화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는 못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이런 이상주의 말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 포용했다고 쳐봐. 근데 왜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냐면, 그럼 정작 네 인생을 넣어. 근데 너는 이거 책임 못 지잖아. 월급을 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월급과 인생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있는데, 호경기에는 그 인턴 모텔을 어느 정도 보유해줘요. 근데 불경기에 인턴 못하면 잘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일 수도 있어. 심지어 2013년에 삼성 SDS에서 한 2년 정도 IT 융합 인재했거든요. 2014년 이거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국비 지원하듯 시켜서 전직시키는 건데, 못해서 그냥 QA로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커리어 개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취업 활동 뭐 1, 2년 하고 난 다음에 삼성 SDS 합격했다 했는데 정직원 전환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6개월 인턴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커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취업 활동 포기해버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직이나 전직에 좀 더 이야기해주면 그 분야가 중요한데, 2011년에 앞으로 키워드는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다. 지금 보면 딱 맞죠? 이런 건 똑같아요. 메타버스 AI. 이거 다 한 10년쯤 뒤에 대부분 그 직업들이 주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이런 거 예측은 웬만하면 코트라나 학계에서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계속 분석하기 때문에 실현은 못할 뿐이지. 학계 특징이 이래요. 미래 예측, 학계는 한 10년 정도 빠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구현은 못해요. 저게 이런 게 되는 게 한 5년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는 많아요. 일단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면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입니다. 돈 벌면서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입사 이후 이직하고 전직하자. 이게 전략이에요. 경기 침체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 경력을 먼저 쌓는 게 얼마나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야 경력이라도 일단 쌓으면서 거기서 자기 개발하는 게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전수, 이제 실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것들은 기존의 취업 활동에서 플러스 알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기존의 취업 활동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각기 좀 더 확률이 높은데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실패 비용이 좀 적어야죠. 기존의 취업 활동이 메인이 돼야 되니까. 실패 비용이 좀 적은 대신에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첫 번째, 공채에 모두 도전하세요. 호황기 동안은 엄밀히 말하면 워터폴 기피 증상이었습니다. 은행권에도 개발자가 부족하고 희망퇴직 은행권 자체는 적당히 시키고 싶었는데 금융당국은 늘리라고 했고, 노조는 오히려 그 대상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뭐 나는 이 돈 받아서 나가서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데 이직하겠다. 금융권 출신들을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토스, K뱅크 이런 데서 난 그런 데 가서 이직하고 거기는 스톡 옵션도 주니까 그런 데 가겠다. 그러니까 노조가 오히려 희망퇴직을 늘리라고 그 노조를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은행권은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하시 희망퇴직 적당히만 시키고 싶은데, 그리고 능력 있는 애들은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금융권에는 개발자 풍기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증권계통 퀀트나 이런 쪽으로 코딩이 필요한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모두 SQL이 써야 되는, 최소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더더욱 부족해졌죠. 그래서 개발자가 가능한 사람이 리서치 엔지니어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금융권은 IT, 개발자 인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시 이제 그 불경기가 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디지털 IT
쪽이 사람 숫자 줄어드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애자일 테크 기업으로 이직한 개발자 등의 인력은 아직까지 워터폴에선 못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공채를 노린 이유입니다. 물론 경력직 이직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도 신입을 뽑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력직으로 이직한 사람들은 다시 또 이쪽으로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들 채워지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채를 준비할 때 약간 리소스가 더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공인 어학 성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거예요. 공인 어학 성적이 필요하고, 공인 어학 성적 토익보다는 오픽을 좀 더 쓰는 곳이 많던데, 때때로 보면 토익 보는 데로 꽤 있거든요. 근데 오픽이 아마 좀 더 범용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인적성. 자격증을 각 잡고 잡은 사람들은 이걸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요거 따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3주 정도 3주씩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딸만한 게 SQL이 요즘 특히나 더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개발자는 SQL을 어쨌든 어느 정도 다뤄봤잖아요. 이걸 좀 더 심화시키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SQL이 AWS Associate 8 이 정도 따면은 이건 실무에서도 도움되고 자기가 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력으로 그 실패 비용을 좀 적게 줄이면서 해볼만 할 겁니다. 공부하는 도움되고 이래저래 쓸만하다는 거지. 그럼 그 외에 SCJP나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쓸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야 될 정도로, 그래서 좀 더 쓸만한 걸 땁시다. 그 외에 이런 좀 워터폴 대기업들은 자체 IDC들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클라우드로 전환을 안 하고 있지만은 서서히 전환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체 IDC를 또 완전히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CCNA, CCNP 이것도 아직은 통할 겁니다. 다만 좀 미래가 있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개발을 섞거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계획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긴 해요. 그러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따야 될 겁니다.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인적성이 크게 3개가 있는데 회사별 인적성이 있고요. 코테가 있고 NCS가 있어요. 이제 보통 개발자들 쪽은 코테를 보게 되는데 인프라 쪽은 코테를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인적성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성이 좀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나 SQL 시험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달라요.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겸사겸사 그래서 SQLD 하는 것도 있는데 SQL을 한 문제씩 꼭 내더라고요. 알고리즘 내 문제를 내고. 그래서 코테를 위주로 하되 여기서 어느 정도 인성만 보는 그런 그 인적성을 좀 택하는 게 여력이 좀 적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NCS가 제일 많이 투자가 필요해요. 이거는 왜 집어넣어놨냐면은 요렇게 준비하실 분은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이나 2학년 있죠. 요 분들이 3학년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4학년 졸업까지 생각하면 좀 길게 보면 대학 졸업까지 2년 있고 4학년 2학기 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취업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요거까지 준비를 해서 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2024년 취업 활동을 2024년 4학년 정도 학생들에게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타 같은 국정원 채용 대응하면 이런 거 엄청나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NCS가 이거 거의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코테도 같이 보일걸요? 그래서 이거 적성은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역량은. 그거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런 거는 뭐다? 한 3학년 때쯤에 준비를 하세요. 미리. 사전에 자격증 미리 다 따놓고 3학년 때쯤에 준비를 하세요. 그때는 자격증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자격증 딸 수 있을 겁니다. 뭐 시습이라든지 시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자, 6대 3대 1 정도로 하는데 6은 메인으로. 예, 보통 이거죠. 3은 여력 생긴다는 거는 이제 6은 이제 이거 자격증이랑 어학 성적 이렇게 가는 거. 코테 위주로. 3은 여력 생기면 인적성 위주 하는 것도 풀.
일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내가 여력 있다. 그럼 NCS 하는 거죠. 또 이거 NCS도 공공기관별로 다른데 아마 근데 공공기관 채용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너무 이전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공공기관 채용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일단 애자이가 워터풀로 좀 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나눠 채용 공고를 최대한 다른 곳에 지원하는 만큼 분산이 될 테니까. 두 번째, 인프라 개통을 노립시다. 공채나 MSP나 뭐 작은 네트워크 회사 이거 전체 다를 뜻합니다. 이건 뭐냐? 공채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뭐 전문 업계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뭐 작은 네트워크 회사 전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큰 회사는 크게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문 업계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중소회사는 솔루션 엔지니어, 반대로 큰 회사의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신입을 잘 안 뽑을 거예요. 그래도 공채에 좀 더 AWS 자격증들 취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관제 OP, 보안관제는 아니에요. 왜 보안관제는 안 집어넣었습니까? 첫 번째는 채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프로세스에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론 작은 회사는 채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제가 이 보안관제를 한동안 독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키우는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 취업 시키기 위해서 독점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사전 예고입니다. 우리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독점을 할 생각입니다. 자, AWS 어소시에이트,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팀 이동해서 뭐 데비옵스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겸사적으로 생각하면 CCNA, CCNP 이것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데브옵스라고 하기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자동화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전문 개발자 이렇게 같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렇게 한 팀을 운영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IDC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뭐 시스템 인프라 운영 아직 간간히 있습니다. 그 모두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영방송이란지 국가기관이란지 이런 데는 모두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관제 OP 같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외주 받아서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나름 그래도 저게 그 QA나 이런 데도 그렇고 나름 저게 1년 정도 지나면 연봉이 제법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저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얻어가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야간 교체가 체력 고갈이 좀 심해요. 솔루션 엔지니어가 주말 출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게 체력 고갈이 더 심합니다. 그래도 책임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생기고 익숙해지고 경험치도 얻어지고 세상에 대처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공채에서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취업 활동 가능성을 노릴 수도 있고 IT 운영, 인사팀에서 배치 시스템을 가진 곳은 좀 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프라 쪽으로 놀이가 쉽습니다. 그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전산실은 한계가 명확해요, 솔직히. 어쨌든 탈출을 하긴 해야 됩니다. 빨리. 경기 침체 아니면 사실 볼 곳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이거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취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인프라 경력이라 쌓아서 엔지니어나 코딩이랑 플러스해서 데브옵스를 진출할 가능성이라도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경력이 있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입사하면 2, 3년 지나면 아무도 공부한 게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다니고만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대신 주말 출근이 이런데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거 그래도 유통업계 대기업이나 백화점이나 여러 식품 생산 기업 등 전산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낮고 적게 일할 겁니다. 1년 버티면 연봉도 뭐 어느 정도 제법 괜찮고 그 대기업이라고 꼭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오래 일하지 말고 이건 뭐 2년 안에 탈출하자. 이런 데도 사실 가면 되거든요. 가서 거기서 코테 준비해가지고 다른 회사 지원하면서 1년 경력 쌓고 다른 회사 전직하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로 시작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가 더 커요.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든 데브옵스든 보안관제든 2년 안에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영업으로 넘어가든가. 세 번째, 자, 여차하면 QA로 튀세요. 네트워크나 솔루션 엔진, 네트워크 쪽에나 인프라 쪽은 솔루션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뭐 엔지니어 보안관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QA를 시작해서 개발자로 이직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문대 학생들이 예전에는 많이 보내는 방식이었고, 회사 그 외부에 초청해서 뭐 취업시키는 거 할 때 QA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건데, 이게 고졸이나 전문대 졸 사람들이 IT 커리어를 시작하는 나름 괜찮은 직업 커리어긴 했어요. 시작하고 여기서 뭐 자기가 노력해서 이직하든 뭘 하든. 근데 이제 대졸이 이런 걸 뺏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이기도 한 거죠. 경기 침체가 이렇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 이거 커리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전직 이직, 개발자든 뭐든 이직을 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도 삶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 번외 전술이거든요. 번외 전술. 이거 위에 거 다 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좀 흩어지자. 위에 거 보면은 제가 인프라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인프라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분야가든 내가 하드웨어를 가더라도 거의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코딩, 뭐 SQL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흩어지자는 거예요. 뭐 백엔드 기준 코테 공부할 때 C, C++ 자료구조 좀 해보자. 그러면 그 자료구조 회사에 넣어볼 수 있잖아. C, C++ 보안 솔루션 회사 등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대응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 클라이언트 등 쓰는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 등에 이제 쓰는 C, C++ 쓰는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그 유니티니 다이렉트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지만은 저는 이제 게임 업계는 잘 모르긴 하는데 예. 백엔드는 아니죠 솔직히. 방산이 하드웨어 쪽도 제법 써요. 그건 물론 이쪽이 지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원해 볼 수는 있다는 거야. 그쪽이 의외로 오히려 CC뿔뿔 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그쪽이 오히려 취업할 곳이 나름 될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군데를 다니니까 결국에는. 다만 CC뿔뿔 하는 건 이직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전직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CC뿔뿔 한 사람이 다른 언어 고랭이니 뭐 파이썬이 이런 거 하기 어렵겠냐고. 경력 있고 석사 나중에 막 따고 이렇게 하면은 시작하는 커리어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직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보안회사에서 리눅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로 개발을 한다고? 지금 업데이트 이걸 뭘 믿고 뭐 이게 방산에 있는데 보면 전 윈도우거든요. 그래도 윈도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리눅스보다는. 보안회사들이 근데 리눅스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니네들이 야 지금 업데이트도 안 되는 거 저걸 뭘 믿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박스에서 파라는 게 아니라 C++ 자료 구조 정도는 해보자. 다른 언어 코테로 바꾸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2주? 참고로 윈도우든 리눅스든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클라우드 회사로 다 전환한 상황이어서 아무리 해피하려고 해도 클라우드를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기술 생산, 지식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의 한계점이에요. 그 예전에 아는 교수 형한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란에 가서 자기네들이 따로 OS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리눅스 센토스 갖다 고친 건데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아니 자기네들이 제로 베이스부터 만들었다. 야 이걸 리눅스 고친 거잖아. 아니다. 우기더래요 이란에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 생산국의 한계점이 여기서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하드웨어 가라는 게 아니라 솔루션 회사들 적당히 이렇게 솔루션 만드는 보안 솔루션 만드는 이런 것을 지원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도 경험하게 되고 시작하긴 좋아요. 제법 이런 회사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법 안전한 경우는 많아요. 뭐 경기 침체에 버티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웹에서 벗어나서 모바일도 좀 해보자.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로 좀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아직 신입 채용 일자리도 많을 거고 공채 대응도 제법 잘 됩니다. 세 번째, 전공별로 해쳐보여.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취업하기 애매하니까 개발 공부하는 경우 꽤 많을 거거든요. 필살기로 투자자산 우선사를 취득하세요. 이걸 취득해서 퀀트 대충 모델링 개발을 공부했으면 퀀트 모델링 대충 흉내 내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리서치나 이런 데에서 코딩 좀 필요한 영역으로 도전해보는 취업처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쪽 경험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해볼 만한 곳이니까. 반대로 지금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 주춤하는 시기니까 신규 프로젝트가 부족해서 굳이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리서치 엔지니어나 뭐 이런 그 증권사 계통의 리서치 엔지니어나 아니면 이제 이걸 대충 해놓으면 그래도 은행이든 뭐든 도움이 될 테니까, 은행이든 보험사든 도움이 될 테니까, 다만 이거 주의하셔야 될 테니까 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 일일이 찍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금융, 채용, 뭐 박람회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에 다 안 나와요. 회사별 목록화 시켜서 내가 일일이 다 찍어야 합니다. 공채를 목록화 시켜서 공채를 하나 언제 하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일이 다 찍어야 합니다. 웹크롤링을 해서 자기가 근데 채용 페이지 갈만한 지원하는 회사에 웹크롤링 하면 찾아먹지 않을까, IP를. 그 채용 공고 서버가 그렇게 빡세게 굴리진 않았을 텐데, 로드 리밸런싱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고, 로드 밸런싱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부류 요쪽은 있잖아요. 하드웨어 가세요. 하드웨어.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 그 웹 모바일 요쪽에 오지 마세요. 지금 이거 불경기라고. 지금 뭐 MCU 소프트웨어 뭐 어쩌고 해도 지금 웹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 업계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쪽을 소프트웨어를 안 보입니다. 모두 그냥 하드웨어라고 보여요. 여기 안에도 우리는 하드웨어야 소프트웨어야 나눈 거거든요. 근데 MCU 자체를 그냥 모두 하드웨어로 봅니다. 인베디드지. 옛날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과의 주취업 경로였어요. 지금은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계통으로 오지 마세요. 나중에는 몰라도. 나중에 내가 이 경험 쌓았다가 전직하겠다 이런 몰라도. 그리고 여기도 C, C++, 자바, 파이썬 쓰니까 오히려 가서 데이터 파는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LIG 넥슨 공채하고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채에 대응하세요. 그 외에는 현대계통의 전장이죠. 전장. 요쪽이 중종합. 전장, 자동차.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좀 더 올라갈 만한 것,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곳 별로 말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면 어느 정도 전체 취업 확률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요. 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분모를 좀 분산을 하자는 거죠. 각자 갈 수 있는 위치로. 지금 호황기라고 웹 모바일 지원한 거잖아요. 저기가 고연봉이 될 거고. 근데 지금 그게 호황기가 끝났다고요. 그러면은 각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상황이 다른데 제가 이걸 모두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타당성, 이 작전은 제가 개연성도 설명했고, 전술, 그 다음에 가능성, 지금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한계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성, 개연성, 확경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이 작전은 알아서 따세요. 이런 유형을 보여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시스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미리 말하지만 저 이거 상담 안 받을 겁니다. 개발자 취업 상담 안 받을 거예요. 지금 2025년쯤 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까지는 안 받을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경력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거 IT 전체 일자리 보면 늘었어요. 지금 인프라 일자리는 더 늘었어요. 특히 경력 일자리. 그래서 신입 채용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신입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고, 합격 확률을 그러면 좀 높여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을 해서 다 같이 죽지 말고 각자. 그래서 지금 개연성이랑 가능성 조언은 다 했고, 타당성, 작전은 알아서 따세요.
전략이랑 전술을 알아서 다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분자가 줄어드는 상태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커리어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경쟁인 이거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시장을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제일 무의미한 말이 흔히 탑티어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잘하면 뽑는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준이면 애초에 이거 안 봤어요. 그 창업했겠지. 시장이 소수 몇몇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워터폴이나 어쨌든 이런 전문업계 개발 회사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신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준수한 신입을 요구하는 거고 사실 경험으로 크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 하나 가지고 뭔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뛰어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는 탑티어인 거예요. 경험까지 다 쌓아. 시장의 재현성이 없습니다. 시장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개인의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위에 사실 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이 새롭게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도 줄어드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새로운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돈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집착한 게 이루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 다음이 없어서 그래서 망합니다. 고백했다가 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를 못 만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취업 활동하다가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업 활동에도 갈 만한 곳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여러분들 계좌에 내가 뭐 그 웹개발자 되려고 했는데 자바 개발자 되는데 QA 갔어. 근데 계좌에 매일 200 정도 꽂혀. 그 다음에 보니까 1년 버텼으니까 당신은 이제 연봉을 500 올려줄게요. 그 이후 선택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하든 뭘 하든 인생은 하루 2-3시간 공부하는 거 꾸준히 하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지금 게임할 거 대신에 2-3시간 공부를 더 한다. 여기서 더 노력해 볼 건가 말 건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의지 관리가 안 될 수준이면은 솔직히 개발자도 못했지. 제발 그러니까 돈 벌면서 하세요. 그리고 삶을 개선하세요. 커리어라는 건 좋은 삶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같은 겁니다. 제품. 자, 이거 예시 전직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있어야 되니까 예시. 이분이 전직시킨 학생이거든요. 원래 SI 업계에서 6년간 개발 업무 진행하다가 전직한 거예요. 자바 개발 업무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풀스택 해라. 진짜 풀스택 아니냐. 그래서 SI 쪽 탈출하고 싶어서 별의별 거 다 했지만은 물경력이죠. 대신에 근데 구현 속도는 빠르지.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현 속도 빠르면은 그건 솔직히 어느 정도 지식만 쌓으면 경력직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SI 6년 경험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이직해가지고 한 그거 2천인가 3천 정도 올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력으로 이직도 했고 기본 기술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기본기 탄탄하게 했고 나름 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고졸로 시작하셨는데 뭐 저한테 왔었으면 방통대를 시켰겠지만은 방통대는 학원제를 시켰겠지만 방통대를 4년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취업해야 되는 기간인데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말에도 일하고 공부도 중단하고 취업활동도 중단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직하고 난 다음에 연봉이 2-3천 정도 오르고 2-3천 정도 오른 걸로 기억해요.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경력직으로 이직한 것도 있는데 SI가 진짜 연봉이 안 오르더라고요. 와, 내가 아니 무슨 신입 연봉급으로 6년을 일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줘야지. 신입 연봉급으로 줘. 이게 회사가 주고 안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나오는 돈이 뻔해서 그래요. 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정부 기관은 돈 싸게 외주를 주면 줄수록 더
공무원 성과, 공공기관 성과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가면서 대신에 오래 가는 거라 가지고 SI 프로젝트 같은 게 와 진짜 그 사실은 그 연봉까지도 어느 정도 프로젝트 수주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와 진짜 SI가 연봉을 적게 주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이랑 야근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경력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집까지 구해서 지금 결혼해서 신혼생활까지 했어요. 이 연봉 오른 게 신혼생활하는데 도움 많이 됐을 겁니다. 집을 어떻게든 구했으니까 신혼집을. 그래서 인생은 기니까 한 가지 문제씩 그 꼬인 고리를 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멈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거 스스로 인생을 꼬는 것만 주의하세요. 이게 뭐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주의. 지금은 행동의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티와 양을 둘 다 높여야 됩니다. 이 행동의 퀄리티는 뭐다? 돈이고 돈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현재의 10만 원은 미래의 10만 원보다 무조건 가치가 높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치를 무조건 중시해라. 그래서 지금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나중에 좀 더 연봉의 최대치가 높아지는 걸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탑티어 개발자분이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분은 아직까지 좀 더 실무 개발에 좀 더 많이 있는 분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느끼시나 봐요. 학생도 취업시켜보고 지금 하시니까 좋은 교육은 좋은 개발자를 만들 수는 있어도 좋은데 취업을 시켜주는 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 키워보는 분 같은 경우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황입니다.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벌고 모으고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삶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서 올라가는 제품 같은 게 커리어예요. 자기가 개선하면서 나아지는 걸로 삶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뭐 커리어도 달라지는데 시작 커리어가 아니라 개선하는 커리어라는 겁니다. 역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각자 올라가는 해법이 달라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원칙을 그대로 인생에 적용하자면 바른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추구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인생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답보다 해답을 추구하라.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는 퀄리티가 높은 행동은 돈이 되는 곳으로 먼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취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직업이랑 원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해답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올라가는 커리어에서 다시 그 다음 커리어는 내가 원했던 커리어는 아니지만 좀 더 세상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가치를 뿌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지속할 수도 있고 내 삶도 더욱더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 컨텐츠가 가지는 가치는 안 합니다. 누군가 이걸 보고 취업해서 일을 당장 시작을 할 겁니다. 혹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올해 정도까지 하반기 공채까지 한번 노려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전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백수로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경기 침체를 그렇게 맞이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커리어를 개척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입사하고 난 다음에 더 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좀 더 유사하게 커리어를 개발해야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커서 10년 뒤에 또 경기 침체가 올 때 제가 했던 말을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겠죠. 돈 벌면서 시작해라. 리얼리스트의 말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음 호황기 때 똑같이 시니어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건 뭐다? 지금이 위기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이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오히려 저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